쉽게 배우는 모빌리티 제24화 모빌리티 권리. 사람들은 늘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적게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해서 움직이지만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강제로 움직입니다. 가령 특권층은 모빌리티가 높기 때문에 여의치 않으면 모국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세금이 낮은 국가에 일시 거주하면서 모국을 뻔질나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쩔 수 없이 또는 강제로 떠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특권층 사람들처럼 의무에서 벗어나거나 피할 수 없으면서 이리저리 이동하도록 강권받으며 감시나 속박을 당합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반대로 어쩔 수 없이 혹은 강제로 떠도는 사람에게는 권리가 박탈됩니다. 그렇다면 만인이 누려야 하는 모빌리티 권리라는 것은 없는 것일까요? 권리에 관해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세계 인권 선언문을 살펴볼까요? 이것은 1948년 12월 10일 UN 총회에서 채택된 선언문입니다. 모빌리티의 권리는 세계 인권선언 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UN 세계 인권선언 13조는 하나,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둘, 모든 사람은 자국 포함한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조항이지만 여기에 포함된 권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나라 국가의 국경 내에서 이동하고 거주할 자유를 누릴 권리입니다. 둘째, 자기 나라를 포함하여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올 권리입니다. 이 두 개의 조문 그리고 세 개의 권리를 종합해보면 하나의 권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입국할 권리입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1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자유의 주체가 모든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이 자유가 국경 내에서만 성립하는지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까지 포함하는지 명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이주민이나 난민의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이 자유로운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세계 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에서 모빌리티의 권리는 주로 소극적으로 규정됩니다. 즉, 이동을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를 불간섭으로 보는 전통적 자유관에 기초합니다. 이에 따르면 도덕적인 이상국가는 개인의 선택에 대해 최대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자유를 수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모빌리티 권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이른바 역량접근법은 이에 대해 좋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인도계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이 고안한 이 접근법은 적극적이고 실질적 자유를 담보해줄 개인의 역량에 초점을 맞춥니다. 불간섭을 뜻하는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자유관념을 넘어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빌리티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단지 자유로운 이동을 억압하거나 금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가령 우리의 모빌리티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기 위해 다른 도시나 국가를 방문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 소중한 가치이고, 따라서 이따금 이동하여 가족이나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시간, 돈, 신체 능력,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수단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적극적 의미의 모빌리티 권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이런 모빌리티를 보장하고 촉진하는 여러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마음 내키는 대로 매일 장거리 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후변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 때문에 역량의 과잉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역량을 최대한 공정하게 나누어서 모빌리티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에 관해 사회적으로 토론해야 할 것입니다. 노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 등도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적극적 의미의 모빌리티 권리로 정당화될 것입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13조는 사실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긴밀하게 연관됩니다. 이 조항에서 내포하고 있는 박해를 피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상황에서 공산주의 진영인 동구권에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70여 년이 흐른 오늘날 모빌리티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의 시대처럼 단순히 소극적 의미의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현대의 모바일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거리와 경계를 허물고, 모바일의 속도 경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정주 상태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모빌리티 권리는 노동, 소비, 교육, 문화 등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역량의 권리,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접근권 등을 포괄하는 적극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